날씨 너무 좋다. 너 기분 안 좋아? 내가 재밌게 해줄까? 나랑 떡볶이 먹으러 갈래? ENFP가 바라본 ESFP. 첫 번째, 카르페 디엠. 호라티우스의 시에 등장했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도 중요한 구절로 등장했던 카르페 디엠, 즉 현재를 즐겨라 라는 이 말은 ESFP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문장이 아닐까 한다. S와 P가 들어간 유형을 탐험가형 혹은 디오니소스 그룹으로 분류하는데, 다가오지 않은 먼 미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열망이 큰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유롭길 원하며 어딘가에 꽉 붙들리거나 강한 의무감을 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다. SP 그룹 중에서도 ESFP는 겉으로 뿜뿜 드러나는 강한 외향성과 내가 좋은 것이 곧 선이다 라는 감정 선호가 더해져 다른 SP 지표를 공유하는 유형에 비해 열정적이고 활동적이며 적응력이 높다. 이 영상을 만들면서 주변의 ESFP 지인들을 관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이 있었다. 바로 잠을 잘 잔다. 물론 사람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거리 하나쯤은 다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유형에 비해 이 친구들은 비교적 불면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았다.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니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동안 최대한의 에너지를 다 쓰고 집에 돌아와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누운 뒤엔 어떠한 문제나 고민을 끌어안고 끙끙대지 않는 것 같다. 지금 이 시간에 아무리 고민해봐야 어차피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내지는 일단 자고 내일 일어나서 생각해야지 라는 마음 때문이다. 눈앞에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온전한 휴식의 시간을 즐기며 낙천적인 시선으로 삶을 바라보는 멋진 태도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취향 전도사, aka 홍익인간. ESFP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취향 전도다. 이들은 맛집이나 예쁜 카페 또는 멋진 공간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다. 맛집을 찾아다니는 건 그들의 에너지의 원천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본 적도 있다. 이들은 ISFP와 마찬가지로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며 ISFP보다 더 활동적이고 외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눈팅만 하는 게 아니라 SNS에서 핫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고 또 좋아하는 친구들을 거기에 데려가고 싶어 한다. ESFP 친구에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야, 너 이거 꼭 먹어봐야 돼. 너 나랑 이거 먹으러 가야 돼. 라는 말인데, 눈으로 보이는 멋진 인테리어, 오감을 자극하는 음식의 향연,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조합은 그들에게 행복 그 자체인 것 같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ESFP는 정말 열정을 뿜어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내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감정의 표현과 그 진폭이 매우 크다. 좋은 것, 그리고 맛있는 것을 보고 느끼며 본인이 경험했던 즐거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해서 디폴트가 아주 잔잔하거나 정말 천천히 친해지는 걸 선호하는 타입들은 이런 특징을 살짝 부담스럽거나 오히려 너무 밝아서 공격적이라고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세 번째, 항상 진심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정의 표현이 선명하고 뚜렷하다. 좋아하는 것에 뜨겁게 불타오르고 나쁜 걸 보면 불같이 화를 낼 수 있다. 친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상해하면 마치 자기에게 벌어진 일처럼 화를 내고 오히려 화를 낸 당사자가 그들을 말려야 할 정도로 대신 화를 내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낙천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탓인지 부정적인 무드를 오랫동안 가져가진 않는 것 같다. 다시 말해 뒤끝이 긴 타입은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얻은 스트레스,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암살 계획을 세우기보단 더 좋은 다른 것들을 보고 훌훌 털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즉, 회복 탄력성이 좋은 유형이다. 그렇다고 해서 ESFP에게 상처를 주고 죄책감을 갖지 말란 말은 절대 아니다. 말했듯이 이들은 항상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처도 쉽게 받을 수 있는 성격이다. ESFP 유형의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다면 문제를 길게 질질 끌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터놓고 같이 실마리를 풀어나가길 추천한다.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 네 번째, 휴먼 빅데이터. ESFP들은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금방 파악하고 또 금방 친해질 수 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뛰어난 편인데 여기서 통찰력이란 사교성을 통해서 축적된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에게 허물없이 다가가며 ESFP 본인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 사람이 날 가깝게 느끼나? 하는 생각을 심어주기 때문에 ESFP에게는 금방 마음을 열게 된다. 통찰력 하면 INFJ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 INFJ의 통찰력과 ESFP의 통찰력은 약간 결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INFJ는 사람을 길게 관찰하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얻어낸 통찰력이라고 한다면 ESFP는 절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그들과 직접 교류하면서 몸소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찰한다. 즉, 경험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귀납적 방법을 택한다고 본다. 사람을 유형화하지 않고 몸으로 직접 익히기 때문에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녹아들 수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다. 다섯 번째, 연애. 그대는 나의 연예인. 당신은 현재 ESFP와 썸을 타고 있는가? 혹은 교제 중인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사랑하는 ESFP의 눈에 들었다면 당신은 반드시 굉장한 매력의 소유자일 것이다. 간혹 이메일로 이거 썸이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연락의 빈도나 카톡 말투에 대한 질문이다. 물론 연락의 빈도만으로 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주변의 ESFP 유형들에게 물어본 결과 다른 유형에 비해 비교적 명확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사람마다 상황은 다양하지만 ESFP는 관심이 있는 만큼 연락을 한다고 한다.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답장도 잘 안 하고 아예 메시지를 안 보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관심이 있으면 잠잘 때 빼고는 거의 칼답을 한다고 했다. 마음이 있는 상대에게 밀고 당기거나 연락을 조절하려는 생각이 없고 뒤도 안 보고 직진하는 경우가 많다. 관심이 있는데 굳이 아닌 척하거나 복잡하게 상황을 비틀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열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들의 태도는 그들의 연애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많은 애정 표현과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소소한 선물과 이벤트 등으로 자신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드러낸다. 그들의 이상형에 관해서는 내 친구의 경우엔 20대 초중반까지는 자신과 비슷한 에너지를 공유하는, 즉 같이 미친 듯이 놀 수 있는 친구 같은 사람을 선호했다면 30대가 된 지금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본인을 보듬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상대에게 끌린다고 했다. 또한 본인이 다소 충동적이고 동시에 여러 가지에 관심을 갖다 보니 하나에 집중해서 몰두하는 사람, 혹은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큰 흥미를 느낀다고 했다. 보너스. ESFP는 정말 얼빠일까? ESFP가 얼빠라는 이야기를 자주 볼 수 있고 나의 지인들 역시 상당 부분 공감하는 내용은 많다. 그들은 외향 감각이 주기능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즉 감각적으로 관찰이 가능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아름다운 것을 탐닉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과 꽤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했던 파트너들은 외모보다도 자신을 빛나게 할 무언가, 비장의 무기를 갖고 있었다. ESFP는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게 익숙치 않고 또 정이 많기 때문에 남들에게 퍼주는 일은 많아도 스스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덜어 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캐치하고 소통해줄 수 있는 상대에게 강하게 끌린다고 한다. 요약하면 통찰력, 센스 혹은 공감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리고 너무 어둡거나 진지한 면을 처음부터 마구 발산하지 말자. ESFP는 본인 스스로도 밝고자 노력하고 또 쾌락주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은 부분을 처음부터 들이대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